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한국지리 시험 대비를 위한 영상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죠. 우리 4월 28일 1교시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요 시간이 주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월 1, 2, 3일 날 치는 과목들은 이후에도 이제 있지만 아직 우리 요 한국지리 과목은 금요일 날 시험을 치기 때문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16강 2단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가 해안 지형까지잖아요. 그래서 2단원 전체가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죠?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이런 것들 빼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풀어야 되는지도 리로스쿨에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이거는 안 배운 용암동굴, 칼데라 이런 거 나오면 보니까 넘겨야 되겠네요. 우리 기말고사 때 만나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수능 작년 거 3번 문제. 자, 두 종류의 암석 그리고 형성 시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배운 건 아니에요. 주상절리라고 하는 그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뭐더라?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그죠? 기억이 알쏭달쏭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요 주상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산지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의 위치라든지 우리가 주상절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얼핏 떠올려 보면 요게 아마 용암의 급격한 냉각으로 생긴 것이 아닌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표면 위로 드러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바위네요. 자, 울산바위 같은 경우는 중생대 화강암의 관입으로 그죠 만들어진 바위죠. 화강암 관입된 이후에 침식을 받으면서 화강암이 이렇게 산꼭대기에 쭉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성 종류, 염석의 종류와 형성 시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땅 밖으로 드러난 용암, 요거는 바로 화산암이죠. 그 중에서도 현무암, 그죠? 까맣고 구멍이 뚫려 있는 요 현무암이 바로 가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울산바위는 잘 알다시피 화강암이죠. 울산바위는 화강암. 그래서 C, B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작년도 5번 문제네요. 자, 일단 앞에 A, B가 있는 요 지형은 보니까 굉장히 등고선이 촘촘해요. 그죠? 여기 산지 지형이겠구나. 뭔가 산이 많은 곳이겠구나. 근데 그 산이 많은 곳에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감입공유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입공유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쉬워요. 자, 강이 주변으로 흐르고 굉장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네요. 그죠? 계속 등고선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거 여기 범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입공유하천에서 관찰되는 거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인데요. 자, A는 지금 요 말발굴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솥불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공유하천에서 유로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우가코 혹은 구하도 이런 지형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 그거 우리 자유공유 하천 때 배웠고요. 감입공유 하천에서는 구하도, 우가코 이런 얘기 없으셨는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입공유 하천은 원래 자유공유 하천이었다 하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감입공유 하천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이게 자유공유 하천이었기 때문에 유로 변경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A가 우리가 보았던 그 솥불 모양의 호수 우가코, 그리고 그 우가코에서 이제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구하도라는 표현을 썼었죠. 예, 바로 이 A가 구하도 되겠습니다. 예, 색깔을 좀 바꿀게요. A는 구하도.
그리고 B는 공유 하천변에 이렇게 등고선이 조금 띄엄띄엄하면서 그나마 좀 평평한 곳이 나타나네요. 예, 이게 감익공유천에서 나타나는 하안 단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람원 쪽으로 넘어오면 좀 더 쉬워요. 자, D는 마을과 밭이 발견되는 자연제방. 그 다음에 C는 논이 발견되니까 배후습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자, 구화도 하안당구, 배후습지, 자연제방 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다. 예, 여기가 구하도에 대한 설명인 거 맞고요. 자, B는 퇴적층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 예, 단구자 붙은 애들은 다 요런 게 발견된다고 했죠. 해안당구던 하안당구던 요런 게 발견된다. 맞고요. 자, C의 퇴적물은, 자, 배후습지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최종 빙기. 우리가 빙기 때는요, 하천의 힘이 강해서 골짜기를 깊게 판다고 했어요. 물론 저 상류 지역에서는 풍화 산물을 이렇게 씻어낼 물이 부족해서 퇴적이 일어난다고는 했지만 하천의 중류나 하류 지역은 힘이 세서 퇴적보다는 침식이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D보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다. 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중에서 평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자연제방이 더 크다고 했어요. 강물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넘치면서 무거운 것들을 강 옆에 쌓아둔다고 했죠. 무거운 것들이라는 건 입자가 큰 것들, 물이 잘 빠지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거 해안지형입니다. 자,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로 사빈은 모래사장이죠. 사빈과 해안사구, 사빈 뒤쪽에 바람에 날려서 형성된 바람 때문에 형성된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 이것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해안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은 사빈과 해안사구의 퇴적물 순환을 방해하고 해안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 포집기, 예, 사구 쪽에다가 이렇게 날려가는 모래를 붙들기 위한 요런 울타리 같은 거 설치한다 그랬죠. 요런 게 이제 모래 포집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 그로인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로인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쭉 앞으로 내밀면서 모래가 퇴적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죠? 사빈에 이렇게 사빈 침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로인을 쌓아두면 파도가 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로인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봅시다. 자, 기억은 사비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 아니죠.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한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 해안 사구는 육지 쪽으로 꽤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육지의 지하수와 뭐 바닷물 성분이 일부 섞였다 하더라도 그 육지의 지하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일 수는 없다. 예,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모래 포집기의 뜻이죠. 모래 퇴적을 유도해서 해안 사구의 침식을 방지하는 거 맞고요. 자, 그로인은 파랑이나 연안류 등에 의해서 사빈을 이제 깎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걸 막기 위해서 쌓은 제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맞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거 수업 시간에 본 학급도 있을 거예요. 자, 통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형성 과정, 그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네요. 자, 가번부터 볼게요. 자, 화성암이면서, 자, 중생대 때 관입됐겠네요. 그죠? 화강암, 마그마가 관입, 요런 표현들을 봤을 때, 중생대에 관입한, 대보조산운동이나 혹은 불국사 변동으로 인해서, 관입한, 화강암,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대보 화강암이거나 불국사 화강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국사 화강암은 굉장히 소규모라고 했죠. 아마 높은 확률로 대보조산 운동에 의해 관입한 화강암 지역을 찾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에 형성된 해성층. 고생대는 우리가 퇴적암이었고 해성층이면 고생대 초기의 조선 누춘군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조선 누춘군에서 발견되는 석회암으로 이제 시멘트 공업을 일으킨다. 아, 그러면 여기도 두 군데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가 평남분지와 그다음에 옥천습곡대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대에 퇴적된 육성층, 공룡발자국. 아, 공룡발자국 나왔으면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경상분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대 제3기의 퇴적층, 신생대의 퇴적층이네요. 화산활동이 아니고 퇴적층이고 갈탄돼 있습니다. 아, 이거 저기 북한 지역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그 신생대 퇴적지형이네요. 그래서 길주 명천지괴나 혹은 두만지괴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번에 대보조산운동으로 관입한 화강암은 진짜 전국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인지 지도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가 어디지를 계속 고민했다가는 시간만 가고요. 바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전국인데 하고 나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풀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나번은 평남분지나 옥천습곡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보면 A, B, C, D 중에 바로 C 지역이 옥천습곡대 단양이죠. 요곳이 요 C 지역이 바로 나번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룡발자국 화석은 경상분지니까 경상도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에 점 찍혀 있는 거 D뿐이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공룡 슈퍼, 공룡 횟집 이런 거 봤었죠. 그죠? 공룡 그 발자국으로 우리가 고성 같은 데서 이 마케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 여기는 다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길주명천지계, 두만지계는 저 북한 쪽에 있죠. 함경도, 우리가 흔히 관북지방이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자, 여기가 라번 되겠네요. 그럼 남은 하나가 요거 가번일 텐데요. 그럼 가번 뭐예요? 여기 선생님, 여기는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금강산도 대표적인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B, C, D, A 해서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석회동굴 돌리네. 이거 아직 안 배웠고요. 넘어가고요. 7번 문제. 자, 해안지형이네요. 자, 해안지형 여러 가지 지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요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여기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이렇게 지명이 나오거든요. 황해, 동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다 이름을 좀 봐두면 문제 풀 때 좀 편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황해에서 서해안에서 잘 나타나는 거, 동해안에서 잘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여기, 무슨 바다지? 하고 살펴보신 다음에 풀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황해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뭔가 지금 섬, 그죠? 조그만 섬인데 모래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아, 그럼 이거 모래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섬, 여기 육계도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주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는 사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황해, 그러니까 서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바다도 아닌 것이 육지도 아닌 것이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요 갈색, 회색으로 보이는 요 지역을 갯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넘어왔어요. 동해안 쪽으로 넘어오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호수가 하나 있죠. 자, 여기가 석호입니다. 예,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E는 석호 앞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사주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F는 이거 뭘까요? 시스텍이라기에는 좀 크고 그냥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D 호수는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 아니죠.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골짜기에 물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호수죠. 땡. 자, B는 C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사빙과 갯벌 중에서는 모래보다는 점토질인 갯벌이 훨씬 더 작다 했습니다.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김에 참기름 바른다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얇고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덮어 씌워 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사주는 C보다 갯벌보다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이 크다.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은 갯벌이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A와 F는 육궤도이다. F는 연결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육궤도가 아니고요. C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일단 C 같은 경우, 갯벌 같은 경우는 이게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되고요. 파랑의 영향이 여기 많이 이제 들이닥칠 경우에는 갯벌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석호잖아요. 석호는 하천 퇴적 작용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죠. 그래서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는 설명은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작년 수능 16번입니다. 2022 수능.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미공유하천과 범람원, 자유공유하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 이제 우리 지도 보면 알겠죠? 여기가 가미공유하천이네요. 자, 가미공유하천에 A 부분은 지금 보면은 공유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안쪽으로는 뭔가를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안쪽으로 뭔가 쌓아놓은 그냥 모래톱이라고 해둘게요. 그죠? 뭔가 퇴적된 모래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하천의 이제 뒤편에서 그나마 좀 평평하게 나오는 하천변에 평평하게 계단식으로 관찰되는 하안당구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모래톱, 하안당구. 자, 그 다음에 나본으로 가볼까요? 자, 나본에는 여기는 딱 봐도 평야 지역에 강이 흘러가고 주변에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걸로 봐서는 범람원이겠네요. 자, 그러면 범람원 중에서도 C는 자연제방이죠. 그죠? 여기 밭 이렇게 관찰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자연제방이고요. D는 논이죠, 논. 그러니까 배후습지. 아까 문제하고 굉장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얘 딱 보기에도 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비교적 상류이니까요. 그 다음에 A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자, 우리가 최종 빙기 때는요, 풍화산물들이 그대로 산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거할 물이 부족해서요. 물론 여기가 비교적 상류입니다만은, 최종 빙기 때 퇴적된, 물이 부족해서 퇴적됐다기보단 공유하는 하천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빙기 때 퇴적되었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D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C는, 자연제방은 배우습지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 중요한 사실이죠. 예, 맞고요. D는 B보다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C는 배우습지는 B보다 하안당구보다 홍수에 의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범람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홍수가 났을 때 배우습지는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하안당구 같은 경우는 마을, 그 다음에 밭 이런 걸로 활용되는데 비교적 하상보다 이 해발고도가 높아서 침수 가능성이 적다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습지가 침수 가능성이 높은 설명 맞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답이니까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나리분지 이거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화산지역 문제거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선생님, 이거 뒤쪽 지도는 알겠는데 앞쪽 지도는 모르겠어요. 삼척시 이거 뭔가요? 네, 이거 카르스트 지형이라 아직 안 배웠고요. 우리가 양구군에 있는 요 해안 분지는 배웠죠. 그래서 C랑 D는 침식 분지인 거 알겠는데, A, B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이거 카르스트 지형 배우고 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2021년 수능 12번 문제네요. 자, 이것도 해안지역 문제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기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닷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황해, 두 번째 거는 동해. 자, 구분을 해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황해 쪽입니다. 짠. 자,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하얀색인 거 보니까 모래사장이에요. 그 뒤편으로도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곳에서는 뭔가 바위돌 같은 것들이 은근슬쩍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A는 사빈에 해당되고, 이 사빈의 뒤쪽에 바람에 날려서 형성된 해안사구가 B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곧이잖아요. 그래서 또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역이라 아마 해식애가 발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해 쪽으로 넘어와서 동해 쪽은 우리가 석호가 발견되죠. 예, 동해 쪽 하면 석호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석호의 앞을 맡고 있는 E가 사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A는 C보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된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해시계가 관찰되는 곳이죠, 곳.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된 설명. B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해안사구와 사빈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요걸 물어보는 건데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물질들 가운데 가벼운 아이들이 바람에 날려서 뒤로 날아가기 때문에 평균 입자 크기는 사빈 쪽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해안사구는 사빈에 쌓여있는 애들 중에서 바람에 날릴 만한 애들이 뒤로 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요. A와 E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 우리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은 하나밖에 배운 게 없어요. 바로 갯벌이죠. 그런데 여기는 갯벌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이거 틀린 설명이고요. B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속 나옵니다.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이 두 지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해안사구는 바람의 작용, 그 다음에 석호는 파랑에 의해 앞에 막혔고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틀렸고요. D와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그렇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요런 그 석호와 사주가 형성된 거 이게 맞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하천의 특성인데요. 자, 낙동강의 하계망과 유역 그리고 분수계가 나와 있습니다. A에 대한 B 지점의 상대적 특성. 자, 볼게요. 낙동강 지역은 우리가 이제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런 상식만 갖고도 B 부분이 하류인 걸 알 수도 있고, 또 만약에 B에서 A로 흐르는 하천이라면은 그 A 쪽이 바다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A가 상류 지역이고 B가 하류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류 지점에 대한 하류 지역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하류 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다. 아니죠. 해발 고도 오히려 낮고요. 하천의 평균 폭은 더 넓고요. 하천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하천의 평균 유량은 하류 쪽이 더 많고요.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요.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하구 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병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기출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풀어보았습니다. 해당 문제 리로스쿨에 업로드하면 같이 풀어보시고 영상도 보고 뭐 여러가지 풀이집이나 해설지 같은 것들도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